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주말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이혼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왔는데도 아직 결심이 확실히 서질 않아요. 머리로는 이혼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막상 그 길로 가려니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요. 누가 좀 따끔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혼의 이유는 결국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따지면 남편 때문이죠. 남편만이라도 내 편이 돼줬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날 힘들게 해도 남편이 내 입장에서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억울해도 참고 살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언제나 그 반대였어요. 시어머니도 싫고 나도 싫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허무했어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었죠. 남편과 이혼 얘기가 오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각방을 쓴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같은 이유로 흐지부지 됐죠. 남편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말이 막히고 대화가 길어지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싸움이 되면 꼭 입을 닫고 버티거든요. 처음엔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책임함으로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싸움이 싫은 게 아니라 책임질 말 한마디가 두려운 사람 같아요. 결혼 전에도 남편이 그런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까 하며 넘겼죠. 제가 너무 단순했던 거죠. 결혼은 그냥 성격이 맞고 안 맞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산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로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당신도 들었잖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말하면 그저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화난 것도 아니고 미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묻곤 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했으면 말해보라고, 내 말이 맞으면 인정이라도 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가끔 중간에 웅얼거리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죠. 소통이 끊긴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대화하려 했는데 그는 늘 그 자리에서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죠. 안정된 직장, 온화한 성격,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무뚝뚝한 게 아니라 무책임했고 온화한 게 아니라 무관심했어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30대 초반이에요. 남편이 저보다 2살 많고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된 부부로 보이겠죠. 수입도 비슷하고 생활도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평일 내내 회사 일을 하고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주말 하루가 유일한 숨 쉴 틈인데 그 하루조차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몸이 천근만근인데 남편은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 주말이면 꼭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거의 의무처럼요. 그래서 토요일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전 시댁에 들르는 일이 많았어요. 한 주 동안 피로가 쌓인 상태로 시댁에 가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번 주는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만 들었죠. 쉬는 날 하루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늘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남편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혼자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야. 그 말이 이제는 핑계처럼 들렸어요. 남편 혼자 다녀오면 되는 일을 꼭 저를 끌고 가야 했을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들 부부가 함께 오는 게 보기 좋겠지만 저한텐 그게 고역이었습니다. 몸이 지치다 보니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곤두섰죠.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 했지만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나서 주말마다 시댁까지 가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몰랐던 겁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가는 거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물어보니 그 정도면 꽤 자주 가는 편이더라고요. 다들 그 정도면 너무 자주 가는 거야.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래도 시댁에 가지 않으면 남편이 눈치를 주니까 또 참고 갔습니다. 결국 피로가 쌓여서 집에 돌아올 때면 말도 하기 싫었어요. 시댁에서 밤늦게 돌아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면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어요. 일이 힘든 건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제 노력의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 일은 아무리 해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잘해도 당연하고 못하면 싸늘한 눈빛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이제는 토요일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쉬고 싶다는 말 한마디조차 죄 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이니까 마음이 편했죠. 가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밥상 차려지면 와서 먹고 피곤하면 잠깐 눕기도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서운했어요. 왜 나만 이 집에서 긴장해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제가 얼굴이 굳어 있으면 표정이 왜 그래? 믿음이 부족하니까 얼굴이 어둡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다니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안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에서는 모든 신앙의 의무가 저에게 향했습니다. 결혼식 줄에도 시어머니의 강한 주장으로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편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양보하셨죠. 그때부터 이미 균형이 깨졌던 것 같아요. 식사 전에도 시부모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처음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자, 아멘 해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말은 그래도 아멘은 해야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존재가 한 사람의 며느리가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누군가로 느껴졌어요. 결혼 초엔 2년 정도 지나면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없어졌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 시어머니가 아이도 교회에 데려와야 한다며 간섭하실 게 뻔했거든요. 이미 그려졌습니다. 아이 이름을 정할 때부터 교회와 연결 지을 게 분명했고 주일마다 데리고 나가야 할 게 뻔했죠. 그런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아직 아이도 없는데 이미 피로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모른 채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일 교회에서 예배가 있다. 기도 모임이 있다. 집사님이 너 보자고 하더라. 이렇게 매번 교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서 망신스러워 죽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며느리가 아직 교회 안 나간다고 권사님들이 뭐라 하더라며 그걸 꼭 제게 전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불쾌했어요. 내가 무슨 교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창피함을 나에게 전가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 쪽이 신앙이 깊은 집안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신앙이 있었으니까 며느리가 깨워줘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듣는 내내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제 탓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집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고 잘못된 모든 것이 제 탓이 된다는 확신이 드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 문제로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매일 안부 전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어른께 하루 인사 한 번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주 6일을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듯 눕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 전화를 드리다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냐?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하니 정이 떨어진다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지냈지만 그래도 전화를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거든요.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화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퇴근했냐? 밥은 먹었냐? 남편은 뭐하냐? 그게 전부였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 나중엔 벨소리만 울려도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냥 받았습니다. 피곤해서 대충 대답하고 끊으려 하면 왜 이렇게 빨리 끊으려고 하냐며 서운하다는 말까지 하셨죠. 어떤 날은 영상통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집 깨끗이 하고 사는지 봐야겠다며 핸드폰으로 거실부터 부엌 침실까지 비춰보라 하셨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켠이 너무 불쾌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화장실도 보여줘봐. 변기랑 세면대는 깨끗하게 닦았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며느리에게 할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그저 무덤덤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어머니가 외로워서 그러시겠지. 그 말이 제일 서운했습니다. 저는 외로워서 하는 행동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하려 했지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간섭이었어요. 그걸 남편은 끝까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번 여행을 갔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디 가냐, 누구랑 가냐, 숙소는 잡았냐. 심지어 여행 중에도 전화가 왔어요. 사진 좀 보내봐라. 음식은 뭐 먹었냐. 남편은 그런 전화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한테 사진 좀 보내드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서글펐습니다. 남편과 여행을 가서도 시어머니의 허락 아래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평소엔 시어머니에게 애틋함이 별로 없습니다. 평소 말투도 냉정하고 자주 연락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면 꼭 엄마를 못 모시고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습관적인 말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향한 압박이었어요. 너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숨어 있었죠. 남편의 그 말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따갑게 들렸습니다. 사랑과 책임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을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하고 여행 중에도 자유롭지 못한 결혼 생활. 그게 결혼이라면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계인가 싶었어요. 시댁에 가면 늘 조용히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질까 봐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보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너 이랬다며? 너 우리 땡땡이한테 그런 말을 했다며? 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남편이 제 불만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은 집에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을 어머니께는 했던 거죠.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제 불만을 부모님께 털어놓는다는 사실이 너무 치사했어요. 속상하거나 불만이 있다면 저한테 말했어야 하는데 그걸 굳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혼자 싸우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그동안 서운했던 점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세상에 맞고 사는 여자도 많은데 너는 그게 아닌 게 어디냐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위로라고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말 섞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해도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비교와 무시뿐이었거든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결국 시댁에 가는 걸 멈췄습니다. 너무 지쳐서요.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퇴근하려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우랑 잠깐 들를게. 저는 그날 외출 중이었고 남편만 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갈 거야. 신우랑 같이 간다. 매주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2주에 한 번씩 다시 시댁에 가게 됐습니다. 그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남편이 뭘 하든 그냥 고개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께 덤비게 될지도 모르니 제발 중간에서 끊을 건 끊어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듣는 둥 마는 둥 입을 굳게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 중 80% 이상이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신우도 가끔 거들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언제나 시어머니였죠. 저는 그걸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대화는 늘 벽에 부딪혔습니다. 남편은 듣기 좋은 말 아니면 아예 듣지 않으려 했어요. 결국 속만 골마갔습니다. 풀린 건 아무것도 없었고 쌓인 건 상처뿐이었죠. 그리고 이번 설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시댁에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또 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이 언제 낳을 거냐? 이미 수십 번은 들은 말이라 이제는 대꾸하기조차 귀찮았어요. 그래서 남편처럼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를 더 자극한 모양이었어요. 진짜 아이 안 낳을 거냐? 라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안 낳아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니 바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이 안 낳을 거면 왜 결혼했니? 아들이 하나뿐인데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냐? 그 순간 저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대가 끊긴다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그게 교회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제 안에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단히 받아쳤어요. 여자가 애 낳는 기계입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기계 맞다 하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라고 하길래 어머니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이 개판된 거. 그나마 내가 좀 집안다운 집안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도 똑바로 안 시켜서 자기 불리하면 입 닫는 못된 아들을 키웠다 말했어요. 그런 말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까지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은 눈을 피한 채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내 편은 없었어요. 싸움은 시어머니와 했지만 진짜 상처는 남편에게 받았거든요. 그런 말은 어른한테 하면 안 되지. 그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순간 모든 기운이 빠져나갔어요.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제가 상처받은 자리였는데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이제 제 유일한 반항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얼른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해. 그 말이 얼마나 익숙했던지요. 언제나 저에게만 먼저 사과하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달라질 게 없었죠. 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도발로 느껴졌는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들이 역성을 드니 기세등등해진 시어머니가 또 무언가를 크게 외쳤지만 내용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화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애 낳는 기계 들이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 그만할래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얼른 어머니께 빌어. 하지만 저는 고개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 너랑 너네 엄마가 나한테 빌어야지. 근데 이젠 빌어도 소용없어. 그냥 우린 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그렇게 시댁을 나왔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어요. 주방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동안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을 쏟아냈어요. 처음엔 조용히 말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리지 않았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려. 그 말뿐이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려 한 잔 마셨고 중간에 화장실에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계속 혼자 말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잘못했잖아. 남편은 더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까지 섞으며 감정적으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처럼 지켜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남편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1시간 넘게 떠들다가 결국 지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냥 어머니께 빌고 용서받으면 되잖아. 그 말에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아니, 나의 희생으로 못된 자기 엄마가 편안해지길 바라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니까 저는 차분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니까 이혼하자고. 저는 이 말만 했어요.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어머니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하길래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침묵이 더 불편했는지 계속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그 말들이 이제는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떠들다가 잠시 숨을 고를 때마다 저는 짧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고 결국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하자니까. 그래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제 대답은 같았거든요. 이혼하자. 그 후로 남편과 마주 앉을 때마다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계속 이야기하려 했고 저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틈날 때마다 짧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 그 사람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제가 그렇게 느꼈던 답답함을 이제 남편이 겪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이 변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 지금 나한테 그동안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더군요. 순간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생각하니 그 말이 너무 늦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하루 종일 냉랭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흘렀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제가 먼저 풀리길 바라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멀어졌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꺼내들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이도 없고 시어머니가 전화로 쏟아낸 말들도 녹음해둔 상태예요. 남편이 끝까지 버티면 소송으로라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져요. 이렇게 끝내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결혼을 이어가는 건 제 삶을 더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 그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 미련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돌아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란 단어뿐이네요.